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는지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지 복잡한데요. 장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됩니다. 올해 6월 18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1차 지급에서 부산의 경우 일반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은 비수도권 추가 지원이 적용돼 기본 금액에서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는 2만 원이 더 지원되지만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소비 쿠폰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충전하거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각 카드사 또는 동백전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카드 충전은 각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주민센터, 지역사랑 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발급을 돕습니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01년생과 06년생은 월요일, 02년생과 07년생은 화요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비 쿠폰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직영점은 제한됩니다. 특히 부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이 지급되고 신청일은 9월 22일부터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민의힘 강서구 김도읍 의원이 해양수산부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수부가 단일 차관제로 해양과 해운항만 분야의 조직이 집중돼 있어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업의 도약을 위해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부산 제2융성기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44건의 부적정 사례 지적과 징계, 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표이사 공석 중인 대행체제에서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고 예술단원의 근무 시간 미준수와 출장 여비를 부적정하게 수급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의 인사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 지도 감독 체계의 실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본행사를 마치고 서부상권에서 두 번째 행사를 엽니다. 비키는 15일 오후 사하구청 이청사 대강당에서 웨스트 비키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막식엔 비키즈와 사하, 강서구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개막작 차가운 것이 좋아의 감독 인사와 상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웨스트 비키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서부상권 비키 영화제로 오는 19일까지 사하구청 이청사 대강당과 다대포 해수욕장, 롯데시네마 명지 등에서 상영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때 신혼여행 명소로 이름을 날렸던 동래구 온천장이 침체기를 딛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변화의 과정을 최영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장. 이곳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혼여행지였습니다. 1910년 동래온천 개발과 함께 일본인들은 부산 도심과 온천장을 잇는 전차를 운영했는데 현재 복원된 전차 모형은 당시 활기를 간직한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원 속에는 유의시설, 온천장에는 특히 또 여관, 술집, 마시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유락시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시외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한 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온천장 일대는 점차 유흥시설로 채워지며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접근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아마 그 주위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마 그 노포동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접근성도 엄청난 그 온천이 발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도시철도와 상권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혁신 어울림센터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온사모는 온천장 상인 1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잘 되는 길이고 또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잘 돼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온사모는 5개 분과로 나뉘어 미션을 정하고 매달 원래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합니다. 온천 상권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좀 뭉쳐서 온천장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온사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원래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상인들이 직접 조례 개정을 이끌며 온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구심점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 온사모가 결성되면서 우리 상인들이 온천장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 상인들의 마음이 합쳐졌고 한때 침체 일로에 놓였던 온천장. 이제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변화의 중심에 서며 상권 회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역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미래형 의료경제 도시를 꿈꾸고 있는 서구의 공한수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회는 좀 어떠신지요? 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은 재선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의 서구는 우리 개별 사업의 완성뿐 아니라 서구의 방향성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고 그러한 새로운 서구를 만들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이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이자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은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름의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난관과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서구가 꿋꿋하게 여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새로운 서구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성과라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선 8기 3년은 서구의 경제 체질을 바꾸면서 우리 도시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또 서구형 특화 복지 서비스로 주민 삶을 채우는 서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우리 서구를 미래형 의료경제 도시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실적 연구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약 20개 기업이 우리 서구에 입주 의향서를 또 제출했고 약 400억 원의 규모의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조성도 추진 중으로 이 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홉스굴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와 의료관광 MOU를 체결하였고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맞춤형 서비스도 시작해서 서구는 이제 부산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원도심 최고 수준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문제인 빈집을 약 한 200동 이상 정비를 시행하고 왔고 50년 만에 고도 치안 완화를 이끌었으며 또 삼북도로 공공 엘리베이터 조성 등으로 노후된 우리 주거 환경을 우리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불어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 부민복합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또 올해 연말 완성될 우리 서구의 구립 도서관까지 더하면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서 도시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 주민 복지도 서구형 그 특화 복지 모델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허브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악기 연주비를 지원해주고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무료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 같은 우리 서구민만 누릴 수 있는 생활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들락날락 아동문화시설과 또 무튼 상공사와 같은 우리 청년시설에 이어서 고령층을 위한 그런 실버복합센터까지 착공해서 전 생애를 지원하는 복지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년간 우리 주민 생활에서 또 체감하는 서구형 복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역 현안 문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서구나 원도심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는 사실 서구만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심각한 위기를 인지하고 우리 부산시와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완화와 대응이라는 키워드를 기초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대응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주 인구 유출을 좀 방지를 하고 또 중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또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제를 육성해서 기업과 인구를 유입하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유출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청년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 기업과 단체를 지원하는 청년 활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5개 청년 기업의 서구 이전을 이루었고 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월세 지원 또 자격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그 청년 인구 유치를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예, 민선 8기 청장님의 임기도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오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4대 혁신 과제인 오료산업 등 신성장 산업 생태계 완성, 또 우리 서구의 복지체계 완성, 그리고 도시 인프라의 완성, 마지막으로는 우리 관광산업 고도화의 완성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신성장 산업의 그 육성입니다. 인구 감소와 이제 주거 환경 악화 등에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산업 기반의 취약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터를 조속히 완공해서 연구, 실정, 창업, 도약으로 이어지는 의료기업 생태계에 빠르게 우리가 서구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AI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 또 해양수산부 이전 등 우리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연계해서 국책 의료기관이라든지 글로벌 의료 테크 기업 유치에 노력해서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목표인 100개 기업 유치와 또 1000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발전의 또 다른 축인
우리 관광산업의 고도화도 완성하겠습니다. 첨화선 복합 전망대와 관광 모노레일 사업, 또 백년송도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 등은 현재 조성 중인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추진을 하고 동남아시아와 또 중앙아시아와의 의료관광 글로벌 확대와 또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수요 태세 강화로 의료관광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의료 산업의 관광은 서구를 또 도약시키고 생활인구와 또 청년을 유입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서구도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서구의 중심은 오직 구민이고 또 우리 구민이 서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서 더 겸손하게 구민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과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더 나은 서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서구를 지향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선 8기에 처음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성원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구포역과 구포시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달빛 야경을 실시했습니다. 북구 자율방범대와 시니어 클럽 등이 참여한 캠페인은 주민과 경찰이 함께 어두운 밤을 밝힌다는 의미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음주 소란 등 생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자 17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과 아이사랑 부모교육 연계가정, 고위험군 아동 중에 사전 동의를 받은 가정입니다.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안전 환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 시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 소방본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 이상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 제공, 화재 감지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과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첫 시민 설명회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으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교수들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례를 보는 것 같다며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기대 일원 131만 제곱미터 부지에 3,672억 원이 투입되는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 핵심 시설은 국제 아트센터 구역에 계획된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입니다. 사업비 1,100억 원에 매년 120억 원의 운영비가 들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는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정키로 4천억이다, 5천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 미래형 미술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1,100억 규모로 아주 자연 속에 아주 그런 공간처럼 자연 속의 공간처럼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중한 건물에 이런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절대 개발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공원의 가치를 올리는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앞서 부산 지역 대학 교수 228명은 부산시가 공론화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며 밀실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퐁피두 측과 맺은 협약 내용이 비공개인 데다 모든 비용을 부산 시민이 부담하면서
운영 주도권은 퐁피두 측이 가지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정책으로 봐서도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퐁피두 분관 유치를 비밀 협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아직도 비밀 협정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시장이 펼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 부산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고유의 문화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주민 반발에도 부산시가 강행하다 백지화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부산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모든 그 국제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10년 후든 또 이런 걸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는데 섣불리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마치 작년에 봤던 그 구덕운동장 사태를 보는 듯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부산시도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협상이나 협정을 잘 맺기 위해서 다른 도시 또 다른 그 전시 계획보다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계약으로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계약이라는 것은 또 비밀 협정이라는 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공개되고. 시는 현 시점에서 공론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시민 설명회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퐁피두 센터 측과 기본 계약을 마치고 내년부터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경기 남부와 중부지방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경남도 18일과 19일 예상 강수량이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외출과 운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